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지킴이 김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장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 하나죠.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신장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혈관외과 민상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상일입니다. 잠깐! 최신 의학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까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장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사연자님의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2세 남성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지만 이식을 받고 삶이 변화될 것이 두렵고 또 자식의 건강이 걱정돼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받으면 투석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까요? 공여하는 자식들의 건강은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신장 이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 먼저 신장 이식에 필요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신장 이식의 대상이 되는데 말기 신부전이라면 우리의 콩팥 두 개가 건강하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써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이나 노폐물 배설 그리고 조혈 기능 이런 기능들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매주 3회 정도의 이제 혈액 투석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암 환자들이 평균 생존 기간이 5년 생존율이 보통 40에서 70% 정도 되는데요. 5년 생존율이. 근데 이제 말기 신부전은 미국 보고는 5년 생존율이 평균 40%입니다. 웬만한 암보다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이는 그런 병이고, 근데 이제 신장 이식을 하면 5년 후에 그 환자의 환자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 3회 투석을 이제 벗어나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런 정도의 이제 수술이 아니고 환자의 생명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수술인 거죠. 그렇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 이식 그 자체가 그냥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환자분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신장 이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신장 이식에는 기증자 종류에 따라서 뇌사 기증 후 신장 이식, 생체 기증 후 신장 이식, 그다음에 순환 정지 후 신장 이식이 있습니다. 기증에 따른 신장 이식에. 생체 이식은 우리 아까 사연자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아주 친한 분이 기증을 해서 이제 이식을 하는 게 생체 기증이고요. 뇌가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뇌사가 되는 거죠. 뇌사 후 신장 이식,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심장이 이제 멈췄는데 아직 장기들이 망가지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증을 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순환정지 후 기증인데 유럽의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순환정지 후 기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그렇군요. 뇌사자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늘 환자분들이 엄청 오래 기다리셔야 되더라고요. 보통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편인데 우리 병원의 자료를 보면은 평균 11년 정도 되고요. 평균이 뇌사 이식일 때 18세 이하 소아는 1년 반 정도 됩니다. 성인들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교수님, 근데 대기 기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서구 식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늘고 있고 수액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매우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기증자도 늘긴 하지만 그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재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받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 큰 수술을 환자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안전성에 관한 검사들이 있겠죠.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이나 그 외에 일반적인 수술에 필요한 검사들. 그게 이제 한 축이고 그 다른 축은
이 남의 장기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몸에 정착을 할 것이냐에 네. 필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가족 간의 이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 몸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또 여부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검사들이 있고 또 검사의 결과가 수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직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8개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나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나 예전에는 그 8개가 맞는 정도에 따라서 예후가 완전히 달라졌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가요? 워낙 면역 달라도? 억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 8개가 다 맞지 않더라도 네. 충분히 오랫동안 콩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궁금했던 게요. 공여자와 수혜자의 혈액형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신장 이식은 이제 혈액형이 맞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교차 시험이라는 걸 해야 돼요. 교차 시험. 네네. 네. 그 기증자의 혈액과 수혜자의 혈액을 섞어보는 검사죠. 그래서 수혜자에게 기증자의 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혈액형도 맞아야 되는 이유가 네. 혈액형이 다르면 수혜자가 기증자의 콩팥을 공격할 수 있어요. 혈액형 항체가. 교차 시험 검사도 마찬가지로 네. 수혜자가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콩팥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차 시험을 통해서 네. 항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혈액형 항체가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교차 시험이 양성이더라도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식하기 전에 미리 항체를 낮추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장 교환술 이런 항체를 이제 꺼내주는 시술이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혈액형 부적합 이식은 달라도. 굉장히 안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시험 양성인 경우도 아주 심한 양성이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나 교차 시험 양성 이식일 때 네. 굉장히 센 항체들이 있는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환자들에게는 교환 이식이라는 대안이 또 있습니다. 교환 이식. 교환 이식. 네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여러 쌍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맞춰봐 가지고 이 기증자와 요 수혜자가 잘 맞게 되고 이 기증자와 요 수혜자가 잘 맞는다. 이렇게 그러면 기증자를 바꾸는 거죠, 서로. 교환해서 잘 교환 맞는 이식. 사람들끼리. 네네. 네,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교환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옵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신장 이식 성공률을 높이고 또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검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검사 외에 환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혜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뇌사 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언제 어느 순간 자기에게 차례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가 한 명 뇌사 이식이 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연락을 받는 거죠, 그런 환자들은.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자기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10몇 년 만에 이런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뭐 저염식 한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체중 관리한다든지, 혈압 관리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수혜자분들도 항상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 만큼 공여자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려면 이미 기증할 때부터 충분히 건강하다는 건강해야죠. 거를 먼저 평가를 하고 이식을 하거든요. 기증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증자들이 충분히 남은 여생을 남은 콩팥 하나로 매우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 기증자도 마찬가지로 과체중, 비만, 고혈압, 흡연 이런 것들은 절대 네. 이제 안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 네. 네네. 교수님, 제가 최근에 그 AI가 공여자의 신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콩팥 2개 중에 1개를 기증하면 그 기증자의 신기능이 딱 반이 되는 게 아니고
반이 됐다가 한 70%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거에 네. 남아있는 콩팥의 볼륨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콩팥에 이제 피질과 수질이 있어요. 신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피질인데 그 부분의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기증자가 기증 후에 얼마나 더 회복을 잘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질의 볼륨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최근에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자동 측정이 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역시 서울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개발된 AI를 통해서 공여자의 어떤 건강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또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예. 기증자가 1년 후에 신기능이 얼마일 것이냐를 예측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있고 곧 조만간 환자들에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야, 공여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기증하겠다는 그 분이 여러 분이 있을 때 누가 가장 안전하게 기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공여자 선택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지금 수술을 앞두고 많이 걱정되실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고 본인의 바뀐 미래를 기대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삶이 펼쳐질 네. 거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하루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이 되는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수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